관심을 갖고 문장 하나, 단어 하나에 더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좀 여러분들이 아시면 자극을 줄 수 있다면 그것만이라도 조금 성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접속사를 안 써도 연결되면 좋은 문장이다. 안 썼는데 연결되면 좋은 문장이라고요. 오히려 우리 지난번에는 뭐뭐 하게 되다, 그 다음에 어지 이런 거 쓰지 말자고 그랬죠. 어지 이런 거 쓰지 말자고 그랬는데, 좋은 글은 접속사가 없어도 문장 자체로 의미가 파악되는 문장이다. 문장이 명확하기에 접속사가 필요 없는 때가 많다. 그래서 내가 제시한 구절은 새로웠다. 그런데 이것도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런 데가 나왔잖아요. 되도록이면 접속사를 없애는 거예요. 꼭 필요할 때 아니면은. 그래도 내가 제시한 여기에다가 그래서 제시네. 새로웠다. 새로웠는데 이것도 마음에 안 든다. 사실 이렇게 넣어도 되죠. 또 더 강조가 되죠. 사실은 내가 제시한 구절은 새로웠는데 이것도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접속사를 없애는 방법으로 더 이렇게 확실하게 의미를 강화할 수 있어요. 아니면 여담이지만 이야기가 빗나가지만 뭐 이런 식으로 다른 얘기를 하면은 그래서보다 더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를 더 넣을 수가 있죠. 서민층도 우키요-에를 사모으기 시작했다. 하지만 에도 시대 250여 년간 꽃피웠던 우키요-에는 메이지 시대에 들어서면서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다. 근데 하지만보다도 내 감정을 더 넣을 수가 있어요. 안타깝게도, 뭐 아쉽게도 이렇게 넣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하지만보다 더 의미가 강해지는 거죠. 윤동주 씨 보면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리고라는 단어 있잖아요. 그리고라는 단어. 이걸 윤동주가 왜 그리고라고 썼을까요? 꼭 필요할 때는 접속사를 써야 되는 거죠. 그리고를 보면 윤동주 씨는 늘 자기 내면부터 봐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나는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자기 내면이죠. 그 다음에 실천이 나와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되돌아본 다음에 실천해요. 실천.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 다음에 그리고가 나와요.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선생님이라면요, 나한테 주어진 길을 먼저 가요. 돈이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먼저 하고, 시간이 있으면 나한테 주어진 길을 먼저 가요. 근데 이 윤동주는 그리고 해가지고 이 시간을 두고 격차를 둬가지고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한테 주어진 길을 제일 뒤에 가네, 이 사람은. 자기 성찰을 하고 나는 괴로워했다고 자기 성찰을 하고, 그 다음에 타자를 위해서 또 별을 죽어가는 것을 사랑한대요. 그냥이 아니라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한 다음에 그리고 시간이 나면 그 다음에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해서 이 그리고가 의미가 좀 확실하게 다르죠. 그러니까 이거는 문지방 같은 거죠. 안과 박을 구분해주는 문지방 같은 거예요. 안과 박을 구분해주면서도 거기에 의미가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그리고죠. 접속사를 무조건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할 때는 접속사를 넣어야 한다. 이걸 이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상이라고 쓰기 십상이다. 그러니까 틀린 게 뭐냐면 소 잃고 뇌 약간
고친다. 뇌양간이죠. 그 다음에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래라 저래라죠. 사생활 침해. 사생활 침해 아닌가요? 이 화장품에는 뭐야 이게? 발암물질이 들어있다? 발암이죠. 암을 일으키는 발암물질이 들어있다는 뜻이죠. 장래 희망을 쓰세요. 이거 장례식 할 때 장례자죠? 아이가 돼야 되죠. 장래. 나물할 데 없다. 이 나물이 아니죠. 이건 먹는 나물이고 나물할 데가 없다. 꾸짖다라는 뜻이 나무르다 이거죠. 꾸짖을 거 없이 완벽하게 했다는 뜻인데 이 단어 하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십상이라고 많이 써요. 모막이 십상이다. 그게 아니라 이거는 십상팔구에서 오는 거예요. 10중 9개나 8개나 9개. 그래서 너무너무 그 퍼센테이지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10개 중에 8개나 9개가 된다니까 십상팔구. 그래서 십상이다 이렇게 써야 되지 쉽상이다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추운 날 반팔로 나가 있으면 얼어 죽기 쉽다 이렇게 생각해서 십상이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십상이다 이런 거죠. 그 중에 요 십상만 남은 거예요. 요 십상. 요 십상입니다. 요 십상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은 일을 하면 실수하기 십상이다가 아니라 십상이답니다. 이거 왜 십상이냐 그러면은 설명을 해야 돼요. 십상팔구에서 나온 말이다 이렇게. 장마철에는 음식이 상하기 십상이다. 조심하셔야 되죠. 추운 날 반팔로 나가 있으면 쉽게 얼어 죽는다. 이건 십상팔구 얼어 죽는다 이렇게 넣어도 되죠. 아니면 쉽게 이렇게 되고 너무 많은 일을 하면 쉽게 실수한다. 아니면 십상팔구 실수한다. 장마철에는 음식이 쉽게 상한다. 장마철에는 음식이 십상팔구 상한다. 이럴 수도 있겠죠. 돈 뭉치를 그대로 꺼냈다가는 의심받기 십상일 것이다. 그러니까 조종래의 태백산맥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십상이 아닙니다. 발음도 잘 힘드네. 십상입니다. 밤에는 반대로 화투놀이나 하다가 몸이 버리기 십상이라는 게 그의 말이었다. 날짜를 끌다가도 발각나기가 십상십고 이렇게 되는 거죠. 한참과 한창 어떻게 구별해서 써야 할까요? 한참은 어떤 일이 상당히 오래 일어나는 모양을 뜻하는 말로 여기서 한참 기다렸어, 한참을 걸어가다처럼 씁니다. 한편 한창은 어떤 일이 왕성하게 일어날 때 쓰는 말로 한창 바쁜 때, 축제가 한창이다처럼 쓸 수 있습니다. 한창인지 한참인지 이것도 잘 구분해야 돼요. BTS 빌보드 1위 실화냐 요즘 한창 잘 나가네. 한창인지 한참인지 구분해야 돼요. 정답은 한창이 맞아요. 이 한참은요, 이 참이란 뜻은 옛날에 말 타고 이렇게 막 이제 기차나 자동차가 없었을 때 말 타고 가면 역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말을 갈아타는 곳이에요. 그게 한참이에요. 말을 타고 가다가 말을 갈아타는 것을 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3시간 정도, 2시간이나 뭐 1시간에서 3시간 그러면 한참, 한참 기다렸다 이런 말이 되죠. 한창은 뭐냐면 그 계절이에요. 한창은 어떤 일이 가장 왕성할 때고 공사가 한창이다. 아파트에서. 그러니까 벼가 한창 무성하게 자랐다. 이럴 때 한창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한창은 몇 달 이런 거죠. 한참은 몇 시간 이런 개념이고 그래서 이것도 구분 잘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부끄러운 실수를 한 적이 있기에 나는 보고서 읽을 때 맞춤법까지 모두 확인한다. 까다로운 선생이 된 까닭은 내가 제대로 된 글쓰기 수업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글쓰기 수업을 제대로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대학 졸업하고 세미 깊은 물이라고 잡지사 인턴 기자가 되면서 거기서 엄청 많이 배웠어요. 수강생들에게 고달프겠지만 제대로 글쓰기를 지도하고 싶었다. 문장 공부는 끝이 없다. 밥 먹듯 청소하듯 매일 매순간 해야 할 일이다. 그러지 않으면 틀리기 십상이다. 자칫 방심하면
실수하기 십상이다. 십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